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중학교에서 한국 도시락이 등장한 순간 교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게다가 한국인 전학생의 특별한 능력이 드러나면서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윌로우 중학교에 다니는 올리비아입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에 한국인 전학생이 왔는데 말 그대로 학교를 뒤집어 놓는 인기 스타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12월의 첫날,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온 전학생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몇 달 전 중국에서 온 전학생 왕메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애들은 워낙에 착하고 새 친구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려 했지만 메이는 좀 이상했어요. 늘 오만한 태도와 우월감에 찬 행동으로 많은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특히 메이는 수학 성적이 정말 뛰어났는데 이상하게도 성적순으로 친구들을 분류하기 시작했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기와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런 행동과는 반대로 메이는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는지 곁에 있으면 알 수 없는 냄새가 났고 새치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그리고 과제를 맡게 되면 항상 자기가 편한 일만 골라서 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점점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와 친구들은 아시아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보통 저렇게 행동하나 싶었거든요. 같은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 전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메이와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교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전학생이 들어섰습니다. 저는 제 옆자리에만 오지 않았으면 했어요. 메이가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옆에 있으면 마늘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해서 같이 있으면 머리가 아플 거라고 했거든요. 메이가 그런 말할 처지는 아니라고는 생각했지만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반대로 전학생인 지아는 저와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멀리서 본 지아는 긴 생머리에 반짝이는 갈색 눈동자, 그리고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저는 점점 지아에게서 특별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주위 친구들과 금세 가까워졌고 자기를 안 좋게 보는 시선들에 대해서는 딱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죠. 시간이 갈수록 지아 주변에는 친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항상 웃음꽃이 피고 있었어요. 나중에 친구 에일리에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에일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에 몰려있는 친구들이 전부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었죠.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게 뭐가 그렇게 많냐고 물어보자 에일리는 저를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지아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는데 더 설명이 필요하냐는 말이었죠. 심지어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왔다니 애들이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했죠. BTS나 블랙핑크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애들도 많았고 한국 음식들에 대해 묻거나 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는 한국 화장품들과 패션에 대해 질문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K-팝을 넘어서 한국의 문화 자체에 대해 친구들의 관심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아는 쏟아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고 했죠. 한 번은 지아와 도시락을 같이 먹은 친구가 지아가 건네준 음식들을 하나씩 먹어보며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지아는 집에서 같이 떡볶이나 김밥을 같이 먹자며 얘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가져온 팩들을 친구들에게 선물하며 한순간에 반해서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그렇게 반 친구들은 모두 지아와 친해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왕메이 사건을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아시아 친구에게 다가가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얼마 안 돼서 금세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상황은 이상해져 갔어요. 심지어 이제는 한국어로 서로 인사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죠. 친구들은 한국어 발음이 정말 예쁘게 들린다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한국어를 더 잘하는지 경쟁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아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내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전 공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가하기로 했죠. 사실 작년에는 메이에게 크게 졌던 아픈 기억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꼭 1등을 하고 싶었거든요. 수학 동아리 부장으로서 대회 준비에 한창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아도 참가 신청을 했어요. 순간 메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수학을 잘할 뿐이지 창의력이나 응용력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지아의 공부하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 지아는 계산기 없이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물어보니 한국에서는 암산과 속셈을 많이 연습한다고 했죠. 계산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계산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저에게 새로운 풀이법을 알려준다는 지아의 제안에 조금은 망설였지만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지아는 친절하게 한국식 풀이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방식이 신기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아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모습이었죠. 메이의 말과는 정반대였어요. 지아는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한국에서 가져온 간식들을 나누어주며 공부했어요. 김부각의 바삭한 식감과 인절미의 고소한 맛은 공부하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죠. 유부초밥은 금세 제 최애 간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지아의 책상 위에 놓인 낯선 문제집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지만 수식과 도형들은 제가 본 적 없는 복잡한 것들이었어요. 호기심에 한 문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보던 문제들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지아는 제 관심을 눈치챘는지 문제집을 건네주었습니다.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들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문제를 볼 때마다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어라며 다양한 접근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회가 다가올수록 메이의 태도는 더욱 신경 쓰이게 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지나칠 때면 작게 피식 웃으며 지나갔어요. 가끔 지아의 문제집을 힐끗 보다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곤 했죠. 중국 올림피아드 문제들이 훨씬 더 수준이 높은데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에서는 여전한 우월감과 자만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우리의 스터디 모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어느새 도서관 테이블이 가득 찰 정도였어요. 지아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특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메이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지아는 차분해 보였어요. 저는 둘 사이에서 긴장된 마음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아와 함께 연습했던 방식대로 천천히 하나씩 풀어나갔죠. 그렇게 대회가 끝나고 우리 학교를 깜짝 놀라게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등은 지아, 2등은 제가 차지했어요. 메이는 예상 외로 5등으로 밀려났습니다. 3등과 4등은 우리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의 이름이 올라왔죠. 순간 메이의 얼굴을 봤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처럼 보였죠. 대회가 끝난 후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아의 1등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수학 동아리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특히 지아와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스터디 그룹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메이는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5등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봅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메이의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죠. 선생님께서는 메이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셨지만 모두들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적 이외에는 자신의 가치를 찾지 못했던 메이에게 이번 결과는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요. 평소 다른 학생들의 실수나 낮은 성적을 비웃던 모습이 떠올라 씁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아가 갑자기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자기 집에서 공부 모임을 하자는 거였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있었고 도서관보다는 집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메이도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메이가 과연 올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 오더라도 너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아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모두가 같이 도와주면서 잘 되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경쟁이 아닌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는 것의 가치를 믿는 듯했죠. 주말 아침 지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메이가 현관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지아가 직접 찾아가 초대했다고 했어요. 메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나온 것이 신기했죠. 그런데 지아의 집에 들어서자 저와 메이는 조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에 조금 어색했거든요. 그래도 한국 문화를 처음 경험해본다는 신기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웠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아의 설명으로는 이것이 온돌이라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라고 했죠.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서 방을 난방한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있던 메이도 어느새 바닥에 자리를 잡았어요. 따뜻한 온돌 위에서 공부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메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중국에서 항상 1등만을 강요받았던 이야기와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았어요. 지아는 메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자신도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공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매일 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학원을 5개씩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메이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고민을 이해해주는 친구가 생겼다는 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날 저녁 지아의 어머니께서 수제비를 끓여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흰색 면들이 듬성듬성 떠있는 국물을 보며 살짝 망설여졌지만 후루룩 한 입 먹어보니 이상하게 친숙한 맛이었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뜯어 만들었다는 수제비는 피자도우처럼 쫄깃하면서도 담백했고 담백한 국물은 마치 집에서 먹던 치킨 누들 수프처럼 포근했어요. 따뜻한 온돌방에 둘러앉아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메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편안해 보였거든요. 심지어 수제비를 먹으며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라며 수줍게 웃기도 했죠. 지아의 집에서의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메이도 스터디 그룹에 자연스럽게 합류했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의 문화는 우리의 차가웠던 관계를 녹여준 따뜻한 통로처럼 느껴졌어요. 그렇게 오늘 있었던 우리의 이야기가 친구들에게도 퍼지면서 지아는 말 그대로 모든 친구들이 좋아하는 존재가 됐어요. 며칠 후 지아는 친구들 몇 명을 집에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아의 엄마가 직접 요리를 해주신다는 말에 반 전체가 난리가 났죠. 한 친구는 제발 자기도 초대해주라며 애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아의 도시락을 한 번씩 맛봤던 친구들은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기회라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결국 주말, 우리 반 친구 6명이 지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지아를 닮은 아름다운 여성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모두들 지아의 언니인 줄 알았다고 했죠. 저도 지아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 웃음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에밀리는 너무 젊어 보여서 놀랐다고 했고 사라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동안인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지아의 엄마는 수줍게 웃으시며 한국식 스킨케어를 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에는 이미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붉은 양념의 떡볶이, 노릇노릇한 김치전, 갈비찜, 잡채, 김밥까지. 친구들의 입에서 연신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제시카는 떡볶이를 한 입 먹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마이갓, 이게 바로 그 떡볶이예요? 지아가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거. 진짜 엄청 맵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제시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마약에 중독된 것 같다며 쉬지 않고 떡볶이를 흡입했고, KT는 잡채를 먹다가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너무 맛있어서 울 것 같다면서 자기 엄마한테도 이 레시피를 알려줘야 한다며 만드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마이클은 갈비찜 맛에 완전히 빠져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뭔가에 홀린 듯이 계속 먹기만 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아의 엄마는 우리를 뒤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신기한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장독대라고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고추장, 간장, 된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아의 할머니께서 한국에서 직접 담가 보내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 발효식품이에요?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걸로 그 맛있는 갈비찜 소스를 만든 거예요?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다들 흥분해 있었어요. 그렇게 광분의 시간이 흐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에 지아의 엄마는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살짝 붉어진 채로 말씀하셨죠. 사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지아가 한국에서 갑자기 미국으로 전학 오면서 적응하기 힘들까봐. 하지만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 고마워요. 그 말씀을 듣자 저희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에밀리가 먼저 지아를 꼭 안아주었고 우리도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메이도 이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어울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학교를 더욱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지아와 그녀의 가족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우리 모두의 작은 편견들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이제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본선에 지아와 저는 학교 대표로 나가게 되었어요. 총 108개국 620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저는 아쉽게도 순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지아는 금메달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어요. 이 소식이 학교에 전해지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전교 조회에서 지아의 성과를 발표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작은 도시의 평범한 중학교에서 세계적인 수학 영재가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셨나 봅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이 미국 학교를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가 실렸고 지아와 우리 학교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졌어요. 특히 한국식 스터디 그룹 방식과 학습 문화가 집중 조명을 받았죠.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교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특별 영재반을 신설하기로 결정했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의 변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주변 학교들이 하나둘씩 우리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학 시간이면 교실마다 작은 스터디 그룹이 만들어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었죠. 지아가 보여준 한국의 교육 문화는 단순한 학습 방법의 차이를 넘어 우리 학교의 DNA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었어요. 메이도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작은 도시의 평범한 학교가 아니에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가져온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퍼져나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전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를 혁신 교육 모델 학교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아가 우리 학교에 전학 온 그날 누구도 이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작은 용기와 열린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제가 경험한 한국 문화의 장점은 이게 전부가 아닐 거예요. 한국인들의 장점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